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뜻밖의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 과시를 원했으나 미국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만찬도 가벼운 햄버거로 대체하는 등 대부분을 간단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미일 간에 중국을 경계하자는 목소리만 높였고 실익은 별로 없는 회담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지는 일과 미국은 왜 한국에 특히나 배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 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지침이 1차 개정됐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관련 지침이 해제가 된다면 사실상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급이라고 평가되는 현무와 함께 군사력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핵잠을 비롯한 육해공에서 다양한 미사일 탑재를 통해 더욱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미국 최고훈장인 명예훈장 수여.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94세의 한국 전쟁 영웅인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며 이 자리에 전격 한국 정상을 초청해 양국이 혈맹임을 드러내는 배려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자국 용사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타국 정상을 참여시키는 건 최초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미국의 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상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기에 맞춰서 초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공을 들이고 한국을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국 헌병대 등에 방문하고 판문점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국통이기 때문에 전격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짧은 일정 가운데 별다른 소통 없이 다소 어색한 모습만 연출한 스가 총리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이 뭔가 미국과 진득한 관계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오며 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펠로시 하원 의원장 깜짝 발언과 환대.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국계 하원 의원 등과의 간담회 이전 포디움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한국을 환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이라고 소개하며 양국은 특별한 관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통 간담회에는 모두 발언 이후에 시작하며 문 대통령 첫 방문 시에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포디움에서 발언하게 하는 배려를 하면서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연하장을 꺼내들고 아주 예뻐서 간직하고 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글도 감동적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트럼프 앞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리던 싸움꾼 펠로시 의원과는 전혀 딴판이라며 한국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계 의원들 4명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하원 지도부의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문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 이제 하원 의원이 돼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앤디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명 순자 의원, 공화당 미셸 박스틸, 박은주 의원, 공화당 영김, 김영옥 의원 등 한국계 하원 의원 4인방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복을 입고 미국 의원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매우 감격적이었다고 취임 선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은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강한 나라라고 응원한 뒤 한국이 잘 되면 미국도 잘 된다.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종일관 미국의 배려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대통령이 왔는데 환대하는 게 당연한가 아닌가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역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재직 당시 방문했는데 펠로시 의장은 계속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베 총리에게 정의는 실현되리라 믿는다면서 아베 총리를 진땀 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번째, 바이든 서명식도 맞춰서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 한국에서 오는 것을 배려하여 전격 미국에서 맞춤 외교를 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은 미국이 잘 하지 않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갑의 위치에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에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고 특별하게 세심한 외교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에서 한국계 아시안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이에 대한 상황을 기억한 미국에서 이와 같이 일정에 맞춰서 서명을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양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좀 더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세심한 외교를 보여주며 있냐는 의견이 나오며 근본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시 이번에는 한국이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미국에 역으로 풀어놓는 선물이 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개월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입주 문제를 비롯해서 LG SK 배터리 소송을 합의시키는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낼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런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정상회담 전날에 미국 반도체 공급망 정비를 위한 미국 주요 기업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는 GM, 포드, 애플, 구글 등의 기업과 더불어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양국의 우방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정상회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중국을 경계하는 이념적인 동맹 체계 정립 등 국제 외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외교 모습과 다를 게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만 한국은 직접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적인 측면에 크게 보탬이 되는 다양한 공장들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하는 엄청난 선물을 들고 미국에 자리하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 실무진은 일정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각종 사업에 대한 논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며 말 그대로 꽉 찬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은 역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로비를 대거 받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느닷없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서 일부 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가입을 제시했으나 한국이 쿼드 가입을 거절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은 한국에 발맞추고 있으며 한국의 국격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